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러셀 중개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이승주고요. 러셀 모의고사 이제 1회 시작을 했고 주요 문항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수학은 12번부터 보면 될 것 같은데 다른 문항들은 이제 해설을 많이 참고를 하세요. 12번 보시면 부등식이 잘 주어져 있는데 이게 모든 실수 x에서 항상 성립할 때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연립 부등식이 주어진 상태라서 이제 차근차근 한 개씩 풀 텐데 왼쪽 먼저 풀어보시면 1차 부등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1차인지 아닌지는 모르거든. 그런데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것은 해가 모든 실수라는 뜻이야. 해가 모든 실수다. 해가 모든 실수라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거예요. 일반적인 이렇게 1차처럼 생긴 이제 1차가 사실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라고 했으니까 특수한 형태의 해가 나오려면 1차 항의 개수가 이제 항상 0이어야겠지. 따라서 A가 3이에요. 그럼 A가 3이니까 남아있는 식 정리해보면 A가 3이면 X의 개수가 0이고 B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요. 첫 번째 부등식을 잘 풀었고 두 번째 부등식은 이제 2차 부등식이 될 텐데 A가 3이니까 0x라서 그냥 왼쪽에는 B만 있을 거야. 그러면 정리하시면 오른쪽으로 다 넘깁시다. 2x 제곱에 마이너스 4x B 넘으면 마이너스 B 플러스 5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미 아래로 이제 볼록 하시고 그러면 D가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판별식 4분의 D가 반의 제곱에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서 식을 정리하시면 2B에다가 여기 4에서 10 빼니까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아서 B가 3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정리하면 A는 이미 3이고 B는 2에서 3까지야. 그런 상황에서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3 더하기 2 해서 5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지를 잘 확인을 하세요. 자, 그럼 14번 봅시다. 일단 부등식이 잘 주어져 있는데 이차 함수와 부등식의 관계를 이제 잘 확인을 하자는 거겠고 정수해의 개수가 이제 5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질문이 양수 m의 최소값이야. 양수 m이야. 그랬을 때 내가 이 좌변에 있는 이 함수를 gx라고 할게. 그럼 이 gx가 어떻게 되냐면 f가 이제 절대값이 나오면 절대값 안의 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나눌 텐데 f가 0보다 크면 그대로 나오니까 3분의 f에서 f를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fx가 될 거예요. 언제? f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f가 0보다 작으면요. 그러면 절대값을 풀면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여기 3분의 4f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gx의 그래프를 그릴 텐데 fx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잘 돼요. 인수분해가 잘 되니까 여기다가 f를 이용해서 g를 그릴 거고 f는 x축과 마이너스 4랑 2에서 만나. 적당히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랑 2예요. 그래서 이게 f가 잘 그려져 있고 f를 이용해서 이제 gx를 그리는데 f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3분의 2f를 그리래. 마이너스 3분의 2f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f고 마이너스 f는 x축에 대칭시킨 거라서 이제 위로 볼록할 거거든. 그런데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즉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이제 y축 방향으로 좀 찌부된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이 폭이 좀 더 넓어집니다. f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은 여기겠지. 마이너스 4랑 2의 바깥쪽이에요. 즉 바깥쪽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f를 그릴 거고 x축에 대칭을 시킨 걸 그대로 그릴 게 아니라 살짝 폭을 넓게 이렇게 그리세요. 위에 거보다 넓게 그린다는 거야. 폭을 넓게 그려요. 이게 마이너스 3분의 2f라고 생각하시면 돼. 바깥쪽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f를 그렸다 라는 거야. 그리고
f가 0보다 작은 범위는 마이너스 4에서 이 사이인데 거기에는 3분의 4f를 그려요. f에다가 3분의 4를 그대로 그냥 곱하기만 했거든. 절대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더 이렇게 뾰족해져요. y축 방향으로 3분의 4배 한 거거든. 정확하게는 이게 y축 방향으로 3분의 4배 하니까 더 늘어나겠지. y축 방향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줄어들고. 그래서 이 초록색 그래프가 gx의 그래프야. 그랬을 때 이 mx-2는 2,0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래서 2,0이 이제 잘 잡혀 있잖아. 여기가 2,0이에요.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 m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기울기가 0보다 크겠지.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0보다 큰 직선을 그릴 건데 적당히 이렇게 생기면서 이제 곡선 gx가 직선보다 크거나 같은 위에 있거나 같은 부분에 정수해가 5개가 되어야 된대. 해서 이 영역에 5개가 있는 건데 해를 잘 표현을 해봅시다. 일단은 같아도 되니까 이미 여기 하나 들어간 거 맞지? 이게 해요. 그리고 요 점 마이너스 4도 이미 들어가 있겠네 하면서 정수해는 3개만 더 추가가 되면 되는 거야. 이제 정수해를 잘 조사를 할 텐데 마이너스 4 근처에서 일이 발생을 할 테니까 요 근처를 잘 봅시다.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6 사실 얘네 셋 아니겠니? 그치? 얘네 셋일 거거든? 요 안쪽에서도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특성상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고 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일 때 요 y좌표들을 계산을 해보시면 계산을 해봅시다. x가 내가 여기다 인수분해 해놨는데 얘를 이용하는 게 좀 낫거든? 그러면 도움을 위해서 식을 자세히 써놓으면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f야. 얘는 3분의 4f예요. 마이너스 3부터 계산해볼까? 마이너스 3은 3분의 4f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니까 3분의 4f 마이너스 3이지. 차근차근 하시면 되고 3분의 4에다가 f 마이너스 3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세요. 그럼 1 곱하기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5라서 여기 마이너스 3분의 4, 5, 20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0이에요. 마이너스 5일 때 y값은 마이너스 3분의 2f 마이너스 5라서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f에다 마이너스 5 대입하세요. 저식에다가 마이너스 5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5 대입하면 마이너스 7이 되겠지. 그래서 계산을 하시니까 마이너스 3분의 14예요. 얘가 좀 더 크네 얘보다. 그래서 그림이 적당히 잘 그려졌던 거야. 마이너스 5가 좀 더 크고 마이너스 3이 여기 나름 잘 그려졌어요.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6일 때 조사하면 될 텐데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f 마이너스 6을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6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 되겠지. 해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3분의 48의 30이야. 얘가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나름 좀 더 내려갔던 거야. 얘보다 여기 좀 더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해 정수의 5개는 정확히 얘네 셋이 추가되는 상황이었을 거야. 그리고 더 추가가 되면 안 돼요. 그럼 더 추가되면 안 되는 게 누구냐? 여기에서 예를 들면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을 거야. 얘네들은 추가되면 안 돼.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7도 있을 거거든. 얘네들은 추가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질문을 잘 봐봐. 그러면 정수의 개수가 5가 되도록 하는 양수 m의 최소값이거든. 그럼 기울기가 최소라는 건 양수이면서 최소인 거니까 기울기가 양수면 직선이 이렇게 생긴 건데 기울기가 작으려면 얘가 이렇게 누워야겠지. 그러니까 가능하면 양수인 기울기가 최대한 이렇게 누워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서 정수의 5개를 가질 때가 언제냐는 건데 지금 그림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황상 얘 아니면 얘를 지날 때가 최소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직선이 누웠을 때, 그러면서 정수의 5개를 가지는 순간은 요 점을 지날 때이거나 아니면 요 점을 지날 때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린 이 그림상으로는 얘를 지날 때가 딱 최소인 순간이겠지. 정수의 5개를 포함을 해야 되니까. 왜냐? 내가 지금 그린 그림으로는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얘가 빠져버리잖아. 그렇지? 그럼 이 점을 지날 때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뇌피셜이에요. 왜냐? 내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두 점에 대해서 기울기를 그냥 다 조사를 하세요. 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점 2,0에 대해서 기울기를 직접 조사를 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20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20을 지나는 경우에는 얘랑 2,0 사이의 기울기를 조사하니까 기울기는 x가 5 증가할 동안 5 증가했지? x가 5 증가할 때 y는 3분의 20을 증가했어요. 그럼 정리하면 여기 3분의 4가 돼. 자, 여기 기울기가 3분의 4였구나.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6일 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분의 32를 지날 때는 2,0 사이의 기울기가 x가 8 증가했고 y는 3분의 32 증가했으니까 얘는 3분의 4예요. 그러면 무슨 상황이었던 거냐면 기가 막히게 기울기가 이제 하필이면 똑같아서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냐? 기울기가 3분의 4인 순간이 이렇게 있을 텐데 표현을 해드릴게. 보라색으로 3분의 4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때가 기울기가 3분의 4인 순간이야. 그때 정확히 이 곡선과 직선이 만난 점이 이 x좌표가 정확히 마이너스 3이었고 이 점이 정확히 x좌표가 마이너스 6이었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두 점을 이렇게 동시에 지나는 거야. 뭐 굉장히 우연이겠지. 해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값은 3분의 4니까 답은 나왔을 거고 그래프를 이제 자기가 손으로 그려놓고 그걸 당연히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게 이제 직선인데 직선도 스케일을 맞추기가 쉽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경계를 잘 관찰을 하시고 그래프를 믿을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대소관계를 비교를 해야겠지. 그래서 뭐 이 정도는 무난하게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16번 봅시다. 뭐 너무 유명한 문제고 학교 시험에도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제 충분하게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라고 주어졌어. 그 문제를 시험장에서 이제 풀 때는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얘는 3차라고 말씀을 하셨잖아.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확인을 하시고 얘는 a가 0이 아니라는 걸 뜻해요. 다시 말해서 3차라는 말이 없으면 a가 0인 것도 사실은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렇게 출제를 하려다가 좀 과한 것 같아서 그냥 말았는데 3차 방정식인지 그냥 방정식인지 부등식인지 그냥 몇 차 부등식인지도 이번 시험에서는 잘 확인을 하셔야겠지. 꼼꼼하게 확인을 잘 하시고 해서 얘는 이제 3차이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인수 분해가 돼요. 인수 정리를 잘 쓰시고 이제 해를 구해보면 x에다가 2를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8a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8b고 2 대입하니까 플러스 4a 2 대입하면 플러스 8b 빼기 12a라서 0이 잘 나오지. 그래서 x는 2를 해로 잘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1 넣고 마이너스 1 넣으면 안 되니까 2 넣은 거야. 그래서 뭐 2를 넣든 뭘 넣든 중요한 게 아니라 인수 정리 되겠지라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교육과정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이제 인수분해니까. 해서 얘는 인수분해를 합시다. x-2에다가 적당히 해보면 ax 제곱에 마이너스 2ax 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2b가 돼야 되니까 2a 마이너스 2b 상수항 맞춰주시면 마이너스 12a가 돼야 돼서 플러스 6a는 0이에요. 아무튼 뭐 인수분해는 잘 하실 거니까 그랬을 때
이제 세 정수를 근으로 갖는데 그 오늘 현장 해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수 조건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겠어? 정수 조건이 나오면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을 푸는 기본 원리는 이제 곱을 관찰하는 거야. 곱의 형태로 관찰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이 주어지면 인수 분해를 할 수도 있는 거겠지. 해서 얘도 이제 곱을 잘 관찰해 보시면 보세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봅시다. 이 2차 방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보는 거야. 합은 a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2b니까 뭐 잘 모르겠고요. 곱을 확인을 해보시면 a분의 6a라서 이게 6인 거야. 아, 곱이 이제 6이니까 야, 가능한 서로 다른 정수는 얘가 1 곱하기 6도 괜찮고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6도 괜찮지? 또는 2 곱하기 3도 괜찮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도 괜찮은 거야. 그랬을 때 이제 한 가지 확인을 잘 하셔야 되는 게 x는 2라고 하는 이미 정수해 하나가 잘 나왔잖아. 여기에 정수해가 하나가 있어요. 그럼 2는 안 되니까 이 2 곱하기 3을 제외하시고 나머지 셋은 열심히 푸시면 되겠지. 하면서 이제 세 가지 케이스를 다 풀 거예요. 그럼 세 가지 케이스 잘 풀어보면 보세요. 첫 번째 해가 1, 6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합은 여기 합을 이제 풀 거야. 그럼 a분의 마이너스 2a 더하기 2b가 더하면 7이잖아? 그럼 계산하시면 이게 9a가 2b가 나와요. 그럼 9a가 2b인 이제 서로 다른 정수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할 건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제 표처럼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표를 잘 그려놓고 A랑 B를 쓰는데 이걸 이제 수업 시간에 시험 시간에는 시간이 없잖아. 그렇지? 시험장에서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좀 풀어야 되는데 여기에 2가 있잖아. 그럼 A가 2의 배수라는 뜻이야. 괜찮니?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9가 있으니까 이 B는 9의 배수예요. 이게 정수고 자연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일일이 계산을 할 게 아니라 A에다가 2를 넣고 4를 넣고 6을 넣고 막 계산을 할 텐데 한번 보세요. A에 2 넣으면 9이 18이고 그럼 B가 이제 9거든. 이때가 이제 9예요. 그리고 A에다 4 넣고 계산하면 9, 4, 36이고 그럼 B는 36 나누기 2니까 18이지. 근데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18이 딱 나오면서 그냥 9의 배수가 이렇게 잘 써지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할 시간이 없어요. 계산하다가 또 틀리거든. 그럴 게 아니라 그냥 2의 배수고 9의 배수니까 아무 생각 없이 2의 배수 나열하고 9의 배수 나열하세요. 다 맞으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정확한 거야. 그랬을 때 절대값 A랑 B가 이제 A는 50에 잡혀 있고 B는 절대값이 80까지 잡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닿을까를 생각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9의 배수가 더 빠르니까 빨리 커질 거 아니야. 그럼 80 전이니까 언제까지야? 81 전에 98에 72가 있겠지. 그럼 얘가 9 곱하기 8이니까 여기는 2 곱하기 8인 16이에요. 이걸 넣어서 계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표를 잘 그리자. 그럼 딱 여기까지니까 개수가 2 곱하기 8이었잖아. 이제 8쌍인데 부호가 서로 이제 달라도 되잖아. 플러스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부호까지 고려하면 여기 16쌍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를 더 풀면 됩니다. 빠르게 계산해 보시면 그 다음에 합이 이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6인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6이면 합은 a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2b고 요게 이번에는 합이 마이너스 7이에요. 그럼 정리하시면 요게 5a가 마이너스 2b가 될 거야. 역시나 이제 부호가 다르긴 한데 이제 5의 배수고 2의 배수인 건 마찬가지거든. A가 2의 배수고 B가 5의 배수겠지. 그러면 방금 배우신 대로 하는 거야. A가 2의 배수예요. 쭉 가. 이렇게 쭉 가면 돼. 그리고 B는 이제 5의 배수긴 한데 이제 부호를 반대로 써야겠지. 쭉 가시다가 A는 50까지, B는 80까지 가능해서 딱 80에 걸리겠다. 이게 이제 5 곱하기 16이거든.
그럼 2에다가 16 곱하면 여기 32예요. 이렇게 해서 A, B의 순서쌍이 여기 16 곱한 거니까 16에다가 서로 부호 반대 2 곱해서 32가지가 나와요. 세 번째는 해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인 거겠지? 그럼 이때 합은요. A분의 마이너스 2A 더하기 2B고 더하니까 마이너스 5라서 정리하니까 3A가 마이너스 2B가 잘 나오지. 그럼 A가 2의 배수고 B가 3의 배수예요. 그럼 A랑 B 똑같이 쓰시고 A가 2의 배수야. A는 계속 2의 배수네. B는 3의 배수예요. 부호 반대. 계산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얘는 이제 살짝 애매한 게 A가 50, B가 80인데 A가 50일 때 한번 관찰해볼까? A가 50이야. 2에다 25 곱한 거잖아? 그럼 3에다가 25 곱하면 마이너스 75지. 아, 여기까지 딱 잡혀있겠네. 그럼 25개에다가 부호 반대 2개에서 50쌍이고 가능한 개수가 50개, 32개, 여기에 16개니까 16 더하기 32 더하기 50 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여기 48에다가 98가지가 잘 나옵니다. 해서 이 문제 이제 원본 모의고사 문제가 있고 오답노트 이제 현장에서 드린 거 그걸 꼭 풀어 보시면서 원본 문제를 잘 풀어 보세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실 실수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있어서 그 부분을 살짝 건드려 놓은 거니까 이제 잘 확인하시면서 문제풀이에 이제 핵심을 잘 짚어야겠지. 어떻게 하면 간단하냐? 표를 그려서 푸세요. 그리고 자연수의 성질을 잘 이용을 해야 돼. 계산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 계산해서 순서상 찾는 게 아니야. 그냥 쓱 그려서 개수만 빠르게 찾는 거예요. 해서 뭐 시험에 나오면 잘 푸시면 될 것 같아. 자, 이어서 단답형 2번 봅시다. 일단 뭐 자주 출제되는 이제 형태이고 보기차식으로 주어졌지. 그래서 보기차식으로 주어졌을 때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해서 이제 주어진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A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주어진 방정식이 이제 보기차 방정식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어떻게 풀게 되냐? x제곱은 t를 치환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치환했을 때는 항상 범위를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야. x가 모든 실수여도 t는 언제나 0 이상이 되겠지. 아, 그래서 치환한 2차 방정식, 즉 t제곱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t에다가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0인데 얘를 인수분해를 잘 해놓읍시다. 해서 요 2차 방정식이 t는 0 이상인 범위에서 어떻게 실근을 가져야 되는가예요. 그래서 그 실근의 개수를 FA라고 했으니까 A의 값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정해질 텐데 요 2차 방정식을 마저 풀어보면 얘가 둘 다 마이너스 주면 되겠네. 해서 t 마이너스 a 플러스 5 t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라서 t가 a 마이너스 5 또는 a 플러스 2예요. 일단은 대소관계는 잘 주셨네. a 플러스 2가 항상 크겠지. 해서 이 a-5와 a 플러스 2의 값에 따라 부호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정해질 거거든. 그러면 경계를 찾으시면 a가 5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 0이 되니까 0이 이제 경계겠지. 왜냐? t가 0 이상일 때니까. 자, 이제 나눠서 풀 건데 얘를 좀 잘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다시 x제곱으로 쓸게. 그리고 a-5가 작으니까 a-5랑 a 플러스 2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a-5랑 a 플러스 2의 부호에 따라서 이제 실근의 개수가 정해질 테니까 범위를 잘 나눌 텐데 5랑 이제 마이너스 2잖아.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둘 다 음수야. 그치? 둘 다 음수니까 그때는 실근의 개수가 0이에요. 따라서 FA는 0인 거야. 그럼 마이너스 2일 때는 경계 따로 체크해야 되거든. 마이너스 2일 때는 얘는 음수지. 근데 얘가 0이에요. 그럼 실근이 한 개 있는 거야. 0일 때 유일하게 중근이 생겨요. 이때는 FA가 1이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5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이제 얘는 양수가 됐는데
얘는 아직 0보다 작아요. 그럼 실근이 나오지 않겠네. 따라서 여기서 두 개가 나오니까 FA가 2가 될 거고 5일 때 따로 체크해야겠지. 5일 때는 A-가 0이고 A 플러스 2가 양수니까 여기서 중근 하나, 여기서 실근 두 개예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니까 FA가 3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A가 5보다 크면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FA는 4,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될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값을 잘 더해보면 F-4는 0이겠네? F-2는 마이너스 2일 땐 1이에요. 게다가 F1이랑 F3이랑 F5까지 그러니까 F1이랑 F3은 여기에 해당되니까 2가 2개 그리고 F5일 때는 3이고 F7일 때는 4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1에다가 3, 5, 8, 12가 됩니다. 자, 끝으로 단답형 4번 봅시다. 역시나 이제 모의고사 4점짜리고요. 이제 문제 풀이의 핵심만 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 학교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닌데 만약에 이제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가면 풀이를 그 시험장에서 생각하기가 쉽진 않거든.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 있고 답이 정해져 있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니까. 해서 AD의 길이와 AC 유선분의 길이 그리고 BC 밑에 긴 거 그리고 AB 왼쪽에 있는 빗변이 순서대로 4개의 연속된 자연수일 때 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이 문제는 AB랑 AC가 원의 지름이라서 원주각이 직각이니까 90도를 먼저 표현하는 게 우선일 거예요. 그러니까 직각 삼각형이 생겨 있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잘 쓸 텐데 미지수를 어떻게 잡고 식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 부분이 포인트니까 그 부분을 잘 기억하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순서대로 4개의 연속된 자연수니까 AD를 n으로 합시다. AC가 그 다음이라서 n 플러스 1이야. 그리고 BC는 이렇게 길게가 그 다음이에요. n 플러스 2야. 그리고 AB가 가장 긴가 봐 n 플러스 3이겠지. 이렇게 잘 잡혀 있고 미지수 이제 어떻게 두시냐면 1번의 질문이 AD의 길인데 AD의 길이는 n을 구하는 건데 미지수 이렇게 두 개 XY를 잡으세요. 그러니까 두 변의 길이를 XY로 잡는 거야. 그리고 식을 이제 어떻게 세우냐면 양쪽에 있는 직각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건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때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한 변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어. 얘가 좀 공유된 변이잖아. 그러면 양쪽의 직각 삼각형에서 요 변에 대한 식을 한번 써보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왼쪽에서 쓰면 빗변 제곱 빼기 x제곱이겠지. 이렇게 돼요. n 플러스 3의 제곱에서 x제곱을 뺀 것은 우변에서는 우변이 아니라 오른쪽 직각 삼각형에서는 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y제곱을 뺀 거야. 이제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아주 중요하거든. 근데 일단은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n끼리 좀 어울리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그렇게 해보면 n끼리 좌변에 이렇게 모아 기분이 좋은 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야. 우변에는 x제곱 빼기 y제곱이 생기거든. 이게 이제 정답인데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x랑 y를 더하는 게 n 플러스 2야. 얘가 x 더하기 y라고 식이 하나 주어져 있는 거겠지. 해서 쟤를 이용하려면 어쩔 수 없이 x제곱 빼기 y제곱을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거야. 그래서 합차를 잘 쓰시면 둘이 더하면 2n 플러스 4고 빼시면 2가 되겠네. 우변에 x 더하기 y에 x 마이너스 y가 있는데 x 더하기 y가 n 플러스 2예요. 여기 n 플러스 2고 여기 x 마이너스 y가 잘 계시겠지. 그런데 좌변을 다시 정리하면 2를 뽑아내서 쓰면 4에다가 n 플러스 2가 되는데 약분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약분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닌데 n이 자연수니까 약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이 x 마이너스 y가 4가 나와요. 그럼 x 플러스 y가 n 플러스 2고 x 마이너스 y가 4니까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네. 그럼 따라서 그냥 바로 풉시다. 둘이 더하면 2x가
2x가 n 플러스 6이니까 따라서 x는 2분의 n 더하기 3이고요. y는 x에서 4를 빼면 되겠지? 그럼 x에서 4를 빼니까 2분의 n 마이너스 1 하면서 이렇게 y까지 x, y까지 다 n에 관한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n 구하려면 적당히 피타고라스 정리 쓸 텐데 뭐 아무래도 이제 오른쪽이 좀 낫지 않겠어?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n 제곱에 y의 제곱 2분의 n의 마이너스 1이에요. 더한 게 n 플러스 1의 제곱이다. 그래서 뭐 잘 맞춰 주셨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뭐 자연수 n을 구하면 될 거야. 여기다 n제곱에다가 4n제곱, n제곱 그냥 지워지니까 여기 4분의 n제곱 씁시다. 그리고 마이너스 n에 여기 플러스 2n, 플러스 2n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n. 상수항 1이랑 1이 지워지겠네. 는 0이고 4 곱하니까 n제곱 마이너스 12n이 0이라서 n은 0은 아닐 테니까 12가 잘 나오겠지.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두 원의 넓이의 차가 s야. 얘네들이 뭐였어? 지름이었어요. 그러면 n이 12니까 얘네들이 12 더하면 여기 15였던 거고 12 더하면 여기 13이었던 거거든.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은 반지름이 아니라 지름이라는 거야. 그럼 넓이의 차가 s인데 s는요 파이 묶으시고 반지름의 제곱에서 반지름의 제곱을 빼면 된 거야. 얘가 크니까 얘의 반지름 2분의 15의 제곱에서 뺍시다. 그럼 2분의 15의 제곱에서 2분의 13의 제곱을 빼는 건데, 보세요. 파이에다가 이거 뭐 계산 자신 있으면 해도 되고 아니면 합차를 이용을 하셔도 돼. 영리하게 합시다. 더하면 2분의 15 더하기 2분의 13이야. 그럼 2분의 28이잖아. 그렇지? 그럼 14네. 빼세요. 둘을 빼면 2분의 2가 되니까 이게 1이잖아. 따라서 파이분의 s는 14가 나옵니다. 해서 이렇게 시험 마무리하고,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시험 하나를 보면은 그냥 소모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거기서도 배울 점들이 있을 거고, 뭐 무작정 특정한 문제가 그냥 학교 시험에 나올 거다가 아니라 어차피 아이디어는 다 공유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 안에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상황을 해결하는지에 집중을 하시고, 복습을 꼭 하시고 나눠드렸던 오답 노트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1회 수학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